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쿠아마린의 마린 PD입니다. 혼자 사는 물고기 베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혼자 사는 물고기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아쿠아맨과 함께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아쿠아맨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죠? 우선 베타는 열대어고요. 이제 좀 색감이 화려한 원색에 좀 가까운 색깔들이 많은 이제 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큰 특징은 우선 단독 사육을 하셔야 되는 어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영문명으로는 이제 파이팅 피쉬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제 한자로는 투어라고도 부릅니다.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육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수컷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꼬리를 물어뜯을 수 있는 형태의 물고기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좀 작은 수조에 한 마리씩 단독 사육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물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폐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수면 호흡도 가능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산소 장치를 굳이 안 하셔도 우선 사육이 가능한 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타를 키울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독 사육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인 이제 물 관리, 배설물 이제 빼주는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조가 작더라도 개별적으로 이제 온도 장치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것. 먹이는 이제 베타 이제 전용 먹이를 쓰시긴 하는데 너무 잘 먹는다고 많이 주시다 보면 이제 소화에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이는 적당히 주시는 것.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꼬리 피는 연습이라고 해서 이제 플레어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꼬리 피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꼬리가 자꾸 이제 붓는 이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게 하거나 아니면 한 마리 기르셨을 때는 거울을 갖다 대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반응할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둘을 마주보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극도로 얘네가 스트레스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한 번 하실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 꼬리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크기의 수조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편적으로 이제 단독 사육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큰 수조는 좀 불편할 거고요. 흔히들 많이 쓰시는 룹통 사이즈 정도에서부터 15 하이 정도나 아니면 20 큐브, 20 하이 정도까지 베타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 내에서 사육을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타는 그러면 이세를 어떻게? 이제 수컷이 이제 산란 준비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수조의 거의 한 반 정도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품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수컷 입장에서는 나는 산란 준비가 된 수컷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발집 부분이 이제 불룩하게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둘이 합방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합방을 시키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둘이 마주보게 해줘요. 얘가 너의 커플이야 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준 이후에 합방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산란을 하게 되죠. 네, 제가 수족관에 갔는데 베타가 예쁜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색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베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요즘에 이제 개량돼서 나오는 종류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야생 개체들도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은 보통 한 6, 7가지 정도 내에서 유통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베타의 종류 하나씩 알려주세요. 마트나 일반 수족관 가시면 요만한 컵에, 투명한 컵에 들어있는 베타, 베일 베타라고 하는 베타고요. 특징은 이제 꼬리 형태가 베일, 그러니까 신부가 쓰는 면사포에 그 길게 늘어지는 베일 있죠? 말 꼬리처럼 이렇게 쫙쫙 늘어지는 형태의 꼬리 형태를 가진 베타가 베일 베타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크라운 베타라고 부르는 베타고요. 보셨을 때 꼬리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갈라진 형태로 있는 베타를 크라운 베타라고 불러요. 언뜻 보시면 꼬리가 너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생겨서 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꼬리를 착착 피면 생각보다는 이제 매력이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물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베타 종류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 소개시켜드릴 베타는 이제 하프문 베타라고 보통 부르는 물고기입니다. 하프문 반달 형태죠. 꼬리가 보셨을 때 180도 이상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형태의 베타를 보통 하프문 베타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제일 화려하게 느끼시는 베타 중에 하나예요. 꼬리를 쫙쫙 폈을 때 제일 화려하고요. 제일 면적도 넓기 때문에 단독으로 있어도 되게 눈이 잘 띄는 형태의 물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프문 같은 경우는 아까 크라운 베타도 마찬가지지만 플러링을 좀 잘 시켜줘야 꼬리 형태의 이제 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을 써줘야 되는 베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베타는 이제 더블테일이라고 보통 부르는 형태인데 생긴 게 이제 꼬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더블테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개가 약간 갈라진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 옆에 보시면 약간 하트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겹쳐 있으면 조금 뭐 포문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약간 갈라진 형태의 꼬리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설명해 주실 베타는요? 플라카트 베타라고 보통 부르는 베타입니다. 생긴 거는 약간 암컷 같이 좀 얄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날렵한 베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르기에는 조금 아까 전에 보셨던 하프문이나 이제 크라운보다는 꼬리가 좀 짧기 때문에 사육하는 거는 조금 더 편하신 베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베타는 이제 자이언트 베타라고 보통 부르는 베타입니다. 커요, 상당히. 그래서 일반 베타들보다 한 1.5배에서 한 2배 이상도 큰 형태고요. 아까 사육을 하실 때 일반 눕통이나 작은 15큐브보다는 한 20큐브 정도 되는 이제 수조에 기르셔야 좀 이제 사육이 조금 더 쉬운 형태고요. 등치가 크다 보니까 보셨을 때 상당히 눈엔 잘 띕니다만 뭐 호불호가 좀 있죠. 너무 커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커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다음 베타는 빅 이어 또는 뭐 덤보, 엘리펀트 뭐 이런 형태로 부르는 베타고요. 여기 보시면 아기 코끼리 있죠. 그런 것처럼 아가미 옆에 있는 지느러미가 상당히 넓은 형태의 베타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형태들은 이제 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얘네는 꼬리 플러스 아가미 쪽도 상당히 넓어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야생 베타라고 제가 그냥 총칭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야생에서 이제 채취를 하거나 뭐 개량되지 않은 형태에서 이제 들어오는 형태의 종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개량종보다도 뭐 되게 색감이 뛰어나거나 형태적으로 특이한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매니아 층에서는 좀 좋아하시는 형태의 베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반 매장에서는 많이 보실 수는 없겠지만 뭐 전문 샵이라든지 전문 매장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베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베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키우기도 쉽고 사실 한 마리만 사육하면 되니까 들어가는 이제 장비도 많이 없고 물고기 초보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아쿠아마린의 마린 PD 저는 아쿠아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